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제닉스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와 관련 기사들입니다. 당신이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만큼 오늘 자료들을 바탕으로 투자 관점에서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던 회사가 최근 이름에 로보틱스를 넣고 스마트 항만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과연 이 도전이 성공적인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사업 내용부터 재무 상태, 또 최근 주가 급등 배경과 향후 전망까지 규용자표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마침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도 좀 커진 상황이라 타이밍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전통적인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FA 분야의 강자가 로봇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서 스마트 항만이라는 이 거대한 미래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셈인데요. 예. 이 야심찬 계획이 과연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지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통해 그 속내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부진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공존하는 현재 상황을 좀 냉철하게 분석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닉스 로보틱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제품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2010년에 제닉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니까 업력도 꽤 됐네요. 맞습니다. 이 회사의 근본은 뭐랄까 첨단 제조 공정의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화 물리요? 네, 반도체 웨이퍼나 디스플레이 패널처럼 아주 민감하고 값비싼 부품들을 사람 손 대신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정교하고 빠르게 옮기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이런 웨이퍼나 패널을 진공 상태나 클린룸 환경에서 자동으로 옮겨주는 AMHS, 그러니까 오토메이티드 머티리얼 핸들링 시스템이죠. 아, AMHS. 네. 그리고 공정과 공정 사이에서 물건들을 잠시 보관하거나 순서를 관리하는 스토커 시스템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 같은데요. 최근에는 공장뿐만 아니라 물류 현장에서도 로봇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런 쪽 기술도 가지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아하. 공정 내 물류 자동화에 필수적인 무인 운반차, AGV라고 하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AMR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AGV랑 AMR이요? 네, AGV는 보통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AMR은 좀 더 지능적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최적 경로를 찾아 이동하죠. 특히 제닉스 로보틱스의 강점은 이 다양한 로봇과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효율을 내도록 지시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AI 기반 제어 시스템 ACS를 자체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아, 자체 개발한 제어 시스템이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강점인가요? 그냥 외부에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사다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여러 회사에서 만든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봇이나 센서 같은 것들이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을 조합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호환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닉스 로보틱스는 자체 개발한 ACS로 이런 호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또 고객 맞춤형으로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용이합니다. 또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원가 절감 효과도 있고 문제 발생 시 유지 보수도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온 같은 까다로운 대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술력과 시스템 안정성을 입증하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스마트 항만 사업인데 이걸 위해 2025년 7월에는 사명까지 제닉스 로보틱스로 바꿨어요. 이건 정말 보통 결심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명 변경은 단순한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죠. 스마트 항만은 전 세계적으로 항만 운영 효율화, 안전성 강화,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 요구에 따라서 자동화,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아, 시장이 크군요.
네, 제닉스 로보틱스는 기존 공장 자동화에서 쌓아온 그 AGV, AMR 기술하고 제어 시스템 역량을 이 스마트 항만 분야에 적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면 실제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최대 25톤 무게의 컨테이너를 들어 옮길 수 있는 고중량 항만용 AGV의 프로토타입을 제작 중입니다. 25톤이요? 와. 네, 목표는 2027년까지 실제 항만 환경에서의 테스트와 필요한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7년 양산 목표. 네, 과거에 포스코와 협력해서 최대 65톤까지 운반 가능한 초고중량 AGV 시스템을 개발했던 경험도 중요한 자산이죠. 아, 경험도 있군요. 네, 기술적으로는 이미 200대가 넘는 AGV를 동시에 끊김없이 제어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대 이상 동시 제어요? 대단한데요. 기술 개발 외에 사업화를 위한 다른 노력들도 있나요? 정부 지원이라든지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성과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개발 R&D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약 8억 원의 연구 개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오, 8억 원.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기술의 중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렇죠. 또한 항만 물류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인지도가 있는 IT 솔루션 기업하고 공동 연구 개발 기회도 마련해서 기술 고도화와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신시장으로 확장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회사가 그리는 미래청 사진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상당히 야심차입니다. 향후 5년 안에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연 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3천억 원이요? 와. 네, 2024년 매출이 635억 원이었으니까 약 6년 만에 5배 가까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셈입니다. 스마트 항만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와, 정말 담대한 목표네요. 하지만 이런 큰 도전을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특히 투자자이신 당신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자료를 보니 2025년 2분기 성적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70.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나 줄었고 45%나요? 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9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마이너스 2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죠. 아, 적자 전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기존 주력 사업의 수주가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만 보면 투자하기 상당히 망설여지는데요. 적자 전환이라는 건 꽤 심각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분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체는 상당히 튼튼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2024년 말 기준으로 재무 상태표를 보면 총 자산은 805억 원인데 부채는 232억 원에 불과하고 자본 총계가 572억 원입니다. 네. 여기서 계상되는 부채 비율이 40.61%인데 제조업 평균이나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아주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빚 부담이 거의 없다는 거죠.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알겠습니다. 혹시 더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유보율입니다. 무려 12,989.32%에 달합니다. 12,000%요? 네, 이 높은 유보율은 단순히 과거에 이익을 많이 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스마트 항만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 없이 상당 부분 자체적인 여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두둑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현금이 많다는 거군요. 단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 여전히 기대를 거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635억 원, 영업이익 43억 원으로 성장세를 보였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15.62%로 자본 효율성도 양호했습니다. 네, 즉, 펀더멘털 자체는 견주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기 실적은 흔들렸지만 재무적인 체력은 비축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주가 이야기를 해보죠. 2025년 9월 1일 종가가 8,270원으로 바로 전거래일보다 무려 19.51%나 급등했습니다. 네, 맞아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 이유는 뭘까요? 거래량도 많이 늘었던데요? 시장은 제닉스 로보틱스를 평가할 때 2분기의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라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스마트 항만이라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래 가치에 주목한다. 네. 특히 제닉스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한 것은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이것이 최근 주가 급등의 중요한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실망 매물 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장기 비전을 믿는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스마트 항만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혹시 시장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요인들은 없었나요?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제닉스 로보틱스는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매력적인 테마에 동시에 걸쳐있는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 테마에 걸쳐 있다고요? 네, 기존의 주력 사업과 관련된 로봇, 산업용이나 물류 로봇이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및 반도체 장비 테마에 더해서 이번 사명 변경과 신사업 계획 발표를 계기로 스마트 항만이라는 새로운 테마까지 추가된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성장 테마에 속해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주가 상승에 탄력을 붙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외부 환경 변화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의 영향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항만 자동화 정책 같은 것들이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는 제닉스 로보틱스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긍정적이군요.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 구축 정책 및 전 세계적인 항만 자동화 트렌드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 요인입니다. 둘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2차 전지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전방산업 육성 정책은 기존 자동화 시스템 사업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셋째, 환경 규제 강화, 특히 항만에서의 탄소 배출 강축 요구는 디젤 대신 전기로 구동되는 친환경 AGV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들이 회사의 장기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고평가된 상태인지 궁금한데요. 가치 평가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9월 1일 종가 기준으로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1.90배입니다. PBR 1.9배. 네,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약 1.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장성을 감안할 때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도 아니죠. 네. PER, 주가 수익 비율은 2024년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는 16.76배였지만 2025년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PER 지표로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수익 비율은 이익을 기반으로 계산되는데 현재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아, 적자라서 PER은 의미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1.21%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이나 유통 물량은 어떤가요? 이것도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대 주주인 배성관 대표이사 외 2인이 지분 40.48%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40%면 안정적이네요. 네.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 수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46.67% 수준입니다. 절반 약간 안 되네요. 네, 최근 공시를 보면 주요 주주 중 하나였던 AKK 로보테크 밸류업 신기술 투자조합, 여기가 지분율 7.21%를 보유했었는데요. 네. 보유 지분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투자 결정 시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 내용, 재무 상태, 주가 움직임과 배경까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당신이 제닉스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추천하고 있네요. 네, 핵심은 시간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스마트 항만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중장기적 관점. 네.
스마트 항만용 AGV의 양산 목표 시점이 202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년, 3년 이상을 내다보는 긴 호흡의 투자가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투자 전략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좀 더 짧은 관점에서 접근할 방법은 없나요? 다른 관점으로는 턴어라운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턴어라운드요? 네, 즉 부진했던 2025년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보고 하반기부터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전방 산업의 투자가 회복되면서 기존 자동화 사업의 실적이 다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아, 기존 사업 회복 기대. 그렇죠. 이 경우 스마트 항만 이슈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 전방 산업의 업황 회복 시점을 예측해야 하는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매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최근 급등했으니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죠. 대신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경우 7,000원에서 7,500원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술적 지지 구간으로 보는 것이죠. 7,000원에서 7,500원 분할 매수? 네,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이전 주가 흐름상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9,500원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9,500원? 네, 그리고 스마트 항만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5,000원 이상까지도 목표가로 설정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장기 15,000원 이상? 와, 상승 여력이 크네요. 위험 관리도 중요하겠죠. 손절 라인은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네, 손절가로는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간주되는 6,5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500원 이탈 시 손절. 네. 만약 주가가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하락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매도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항상 밝은 면만 볼 수는 없죠. 이 투자 아이디어에 내재된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최근 주가 급등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이나 테마성 기대감에 의한 과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열, 가능성. 네, 이런 경우 언제든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재무적 불확실성입니다. 2분기 실적 악화 이후 하반기에 정말로 실적이 개선되는지, 즉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적 확인이 필수군요. 그렇습니다. 셋째, 치열한 기술 경쟁입니다. 로봇 및 자동화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내외 경쟁사들이 많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가 스마트 항만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장기 성장의 관건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외에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 네 번째로는 안전 및 규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항만과 같이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AGV 같은 로봇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과 규제 준수를 요구합니다. 아, 안전문제 중요하죠. 네, 만약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기업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얼마나 철저히 구축하고 운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혹시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죠. 네, 노란봉투법. 이게 오히려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자동화 설비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게 왜죠? 이 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노무관리 부담이나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장 자동화나 로봇 도입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자동화 수요가 늘 수 있다? 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수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들을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항만이라는 거대한 신규 시장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재무적으로는 부채가 적고 내부 유보 자금이 풍부해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분기 실적은 전방 산업 부진으로 주춤했습니다.
주가는 이런 단기적 어려움보다는 미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하며 최근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투자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스마트 항만 사업의 진행 과정과 실적 회복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마트 항만이라는 매력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회사의 체질을 성공적으로 바꾸기 위한 경영진의 실행 능력과 전략적 판단은 과연 시장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경영진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네. 기존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관리와 수익성 회복이라는 과제와 동시에 스마트 항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균형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영 능력이야말로 현재 주가에 반영된 기대감을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스마트 항만 AGV의 구체적인 개발 성과나 수주 소식, 그리고 분기별 실적 발표 내용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확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